여러분,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사용하면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웠던 투인원 디바이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프로 8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이 서피스 시리즈가 워낙 독보적인 팬층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이번 신제품은 전작과 완전히 달라진 점이 많아서 기대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베젤이 슬림해지면서 화면도 커졌고 드디어 썬더볼트 4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키보드도 서피스 프로 X처럼 키보드에 서피스 슬림 펜을 수납할 수 있는 형태가 됐고요. 이 밖에도 120Hz 화면 주사율, 윈도우 11 지원, 그리고 새로운 냉각 기술 등 살펴볼 만한 변화가 많습니다. 휴대성도 뛰어난 동시에 업무 생산성 면에서도 특화된 제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리뷰 바로 시작할까요? 서피스 시리즈의 디자인은 언제나 훌륭하죠. 비슷비슷한 이 노트북 디자인 중에서 독보적인 캐릭터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각 잡힌 디자인이라서 모던하다는 인상을 주죠. 그리고 만듦새 자체도 여러분 아주 훌륭하고요. 이래서 요새 약간 우스갯소리로 맨날 마이크로소프트한테 하드웨어 명가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항상 서피스는 실버톤의 플래티넘 컬러만 사용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래파이트 컬러를 써봤는데요. 이거 너무 매력있더라고요. 컬러가 너무 어두운 느낌의 블랙은 아니라서 은은한 광택과 함께 톤 다운된 느낌이라 고급스럽습니다. 실물로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비싸 보입니다. 이렇게 세워두었을 때도 이 서피스 시리즈의 시그니처인 킥스탠드의 깔끔한 마감과 이 예리한 느낌, 그리고 여기에 미러 소재로 새겨진 마이크로소프트의 로고의 이 각진 느낌도 너무 잘 어울리죠. 화면을 켜보면요 여러분, 좌우 베젤이 줄어들면서 더 깔끔하고 현대적인 느낌으로 다듬어졌습니다. 오른쪽 측면에는 전용 충전 나자와 함께 두 개의 USB-C 포트가 보이는데요. 드디어 썬더볼트 4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박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외장 GPU나 디스플레이 등 외부 기기로의 확장성이 훨씬 업그레이드된 셈입니다. 제가 사용 중인 4K 모니터에 연결해서 사용했을 때도 쾌적하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이제서야 넣어준 게 좀 안타깝지만 너무 속 시원한 변화였습니다. USB-A 단자가 없어지고 USB-C 단자 2개로 통일되면서 디자인적으로도 조금 더 이쪽이 정돈된 느낌이 들어요. 서피스 프로 시리즈가 계속 고수해오던 USB-A 단자가 사라진 걸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모든 액세서리의 규격을 USB-C로 바꿔둔 상태라서 이게 훨씬 더 쓸모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래 사용할 걸 생각을 한다면 다른 액세서리와의 연결성을 생각해도 썬더볼트 단자가 2개인 게 훨씬 이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왼쪽 측면에는 3.5mm 오디오 단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많습니다. 일단 화면이 13인치로 커졌죠. 하지만 좌우 베젤을 완전 슬림하게 줄이면서 가로폭은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물론 두께가 살짝 늘어나긴 했는데 화면 크기가 커진 거에 비하면 전반적인 크기는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젤이 줄어들고 화면이 커진 만큼 보기에도 좋고 화면 몰입도도 훌륭하더라고요. 13인치 화면에 2880-1920 해상도로 화질도 훌륭합니다. 화면 밀집도가 무려 267ppi로 비슷한 크기인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제품보다 앞서는 수준입니다. 고해상도 제품이 좋은 게 멀티미디어 감상용으로 좋지만 같은 화면 크기에도 더 많은 정보를 표시할 수 있으니까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 제품의 화면 비율은 3:2인데요. 업무용 노트북으로 사용하시려는 분에게 알맞은 화면비입니다. 솔직히 2:1 비율로 제작된 영상을 감상할 때는 살짝 손해보는 부분이 있는 화면비예요. 근데 웹서핑이나 문서 확인에는 3:2 비율이 한 번에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표시해주거든요. 자료 서치를 많이 해야 되고 문서를 읽는 작업이 많은 직장인분들은 세로 스크롤 화면을 계속 봐야 하니까 오히려 멀티미디어의 감상에 맞춘 와이드한 화면비는 지나치게 많은 스크롤이 필요하니까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좌우로 2개의 창을 나란히 열어두고 멀티태스킹을 하기에도 이 비율이 더 적합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신제품에서 디스플레이의 가장 중대한 변화가 바로 120Hz 주사율을 지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박스에서 딱 뜯어가지고 사용을 해봤을 때는 왜 이러지? 하고 120Hz 주사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제가 좀 당황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초기 세팅은 60Hz로 돼 있더라고요. 고급 디스플레이 설정이 들어가셔서 120Hz로 바꾸고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정말 화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동작이 부드럽고 매끄럽게 반응합니다. 하다못해 웹페이지 스크롤링을 할 때도 약간 참기름 발라둔 것처럼 슝슝 미끄럽게 움직이거든요. 특히나 이 제품은 터치 스크린이다 보니까 손으로 직접 조작을 할 때도 120Hz의 메리트가 충분히 느껴져서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터치 조작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펜을 사용할 때도 너무 부드럽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서피스 프로 8에서는 서피스 프로 X에서처럼 슬림펜 2를 수납할 수 있는 시그니처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키보드 상단에 펜이 쏙 들어가는 구조인데요. 수납도 편하지만 이 상태로 이쪽에 펜을 넣어두기만 하면 무선 충전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단점을 찾는다면은 키보드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펜을 쓰려고 하면은 키보드 아랫부분을 이렇게 떼어내고 펜을 꺼내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동하지 않고 그냥 책상에서 사용할 때는 그냥 펜을 화면 오른쪽에 그냥 이렇게 붙여둡니다. 저는 슬림펜 2를 이번에 처음 써봤는데 이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일단 펜 촉의 끝이 조금 더 날렵해졌고 레이턴시가 거의 없다고 해도 될 만큼 쓰는 느낌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펜에 햅틱 반응이 있는데 이게 미끄러운 디스플레이 위에서 마찰력 없이 써야 하는 가상펜에 손맛을 주는 재미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최소 필압이 굉장히 낮은 편이라서 꾹꾹 눌러서 쓸 필요 없이 아주 가볍게 필기할 수 있기 때문에 손에 피로도 없이 오래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도 뭔가 설명하거나 미팅을 할 때 계속 낙서처럼 손으로 그리면서 하는 게 습관이라서 팀즈나 줌 같은 앱으로 화상 미팅을 할 때도 펜 뒷꼭지를 누르면 바로 화이트보드를 열어서 스케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도 하고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야 되는 건 그림도 그려두고 그리고 뒷꼭지로 이렇게 지우면 바로 지우개도 쓸 수 있고 나중에 메모가 너무 지저분해서 뭐 정리를 해야 되면 일부만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펜을 활용하기도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이 슬림펜은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킥스탠드와 시그니처 키보드의 조합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죠. 이 키보드가 제가 전에 썼던 서피스 시리즈의 다른 키보드보다 조금 더 단단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올려두고 타이핑을 할 때도 흔들리는 느낌이 거의 없어서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아주 단단해요. 그리고 부드럽고 소음이 적은 이 서피스 키보드의 키감은 제가 항상 좋아한다고 영상에서 늘 말했었죠. 참 우아한 키보드예요. 업무용으로 계속 괜찮은 노트북이라고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이크 성능도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는 저희도 비대면 미팅이나 회의를 많이 하는데 카메라나 마이크 성능이 좋지 않으면 상대방이 좀 불편할 수 있겠더라고요. 전후면에 모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후면 카메라를 사용해서 주변 상황을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중 원거리 스튜디오 마이크를 탑재해서 목소리를 선명하게 포착해 줍니다. 그래서 아주 작게 말해도 상대방한테 제 목소리가 아주 잘 전달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대표님한테 곁에 있는 것처럼 비대면이지만 곁에 있는 것처럼 속삭이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들리는데요? 에디터 H한테 새로운 노트북을 사주기입니다. 이거 무슨 ASMR이야? 소리 왜 이렇게 잘 들려? 지금 에디터 H가 곁에 있는 것도 너무 불쾌해요. 좀 떨어져 줄래요? 이렇게 뒤로 가. 마이크 성능 아주 좋으니까 좀 뒤로 가보세요.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팀전을 통한 화상회의나 1대1 원격 학습 등 다양한 비대면 상황에 유용할 것 같습니다. 스피커도 만족스러웠는데요. 2W 출력의 스테레오 스피커로 전작보다 출력도 좋아졌고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것도 장점입니다. 제가 사용한 모델은 11세대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의 메모리 16기가, SSD 256기가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이쪽에 킥스탠드를 들어서 핀으로 이렇게 찔러주시면 여기서 SSD도 교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1테라까지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나 고사양 작업, 게임 플레이 등의 다양한 환경에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었습니다. 사실 11세대 인텔 프로세서라서 완전히 새로운 프로세서가 적용된 것은 아닌데요. 오히려 이번 신제품에서는 새로운 쿨링팬으로 능동 냉각 기술을 적용해서 발열 관리를 통한 성능 개선을 꾀했습니다. 다양한 앱은 물론 특히 게임 플레이를 장시간 해봤을 때 성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 소음도 크게 느껴지지 못했고요. 참고로 서피스 프로 8은 인텔의 고효율 모바일 PC 인증 제도인 이보 플랫폼 기반으로 제작된 제품이기도 합니다. 서피스 프로 시리즈 중에서는 최초로 인텔 이보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제품이죠. 그만큼 휴대성이나 배터리 효율, 성능 등의 요소를 모두 갖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오늘 사용해본 서피스 프로 8은 윈도우 OS의 생산성과 태블릿의 휴대성을 모두 갖춘 독보적인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는 업무 환경을 다양하게 껴안을 수 있는 트윈원 노트북으로 느꼈습니다. 뛰어난 휴대성에 준수한 배터리 시간과 함께 120Hz의 매끄러운 화면을 같이 제공하니까요. 전작에서 사용자들이 아쉬워했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면서 사용성도 더 좋아졌고요. 혹시 서피스 프로 8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따릉따릉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